이번 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부산 다대포 앞바다가 얼어붙었고 제주에선 57년 만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은 영하 14도, 모레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곳의 온도는 영하 13도인데요. 분무기로 물을 뿌려보니 불과 몇 초 만에 얼어버렸습니다. 정부가 이란의 인질로 잡힌 우리 국민 석방을 위해 오늘 밤 실무단을 급파합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우리 실무단 방문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태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미국은 이란에 추가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16개월 된 정인이는 숨지기 전 5개월 동안 최소 8차례 가학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5년 만에 열린 당대회에 참석해 목표에 엄청나게 미달했다며 경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앉은 참석자 7,000명은 마스크를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장중 한때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2,000선 돌파 이후 13년 5개월 만입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지금도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내일 서울 출근길은 영하 14도, 모레는 영하 17도로 더 춥고 이번 한파는 일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북극이 이상 기온으로 따뜻해지면서 이 찬 공기가 오히려 한반도까지 내려오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후 7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까지 발효됐습니다. 이 밤사이 눈폭탄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파 전야의 퇴근길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사공성우 기자, 눈이 내리는 것 같네요. 많이 춥죠? 네, 제가 두꺼운 외투에 장갑까지 중무장을 하고 나와 있지만 한기가 뼛속까지 전달될 정도로 굉장히 춥습니다. 눈발도 흩날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특히 서울은 3년 만에 한파 경보도 발효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4도지만 내일은 더 떨어져 출근길 서울이 영하 14도, 체감온도는 무려 2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비교적 따뜻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기온이 10도 이상 더 떨어지는 건데요. 오늘 한강의 상류 쪽에 나가보니 얼음이 얼기 시작한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손꼽힐 정도의 추운 날이 예상되는 8일엔 서울 영하 17도를 비롯해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적으로 눈도 내리기 때문에 눈 피해에도 각별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한파는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원인인데요. 북극 상층엔 영하 50도에 이르는 찬 공기가 있는데 평소에는 편서풍인 제트기류가 커튼처럼 막아줍니다. 그런데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제트기류가 느슨해졌고 찬 공기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태평양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라니냐 현상으로 큰 저기압이 형성됐는데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찬 공기를 한반도로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전 오후 7시부터는 서울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정말 추위와 눈길 조심, 더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강 한파는 전국을 덮쳤습니다. 이 제주도는 57년 만에 한파 경보가 발령이 됐고 이 부산 바다도 보시는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이 강원도는 체감온도 영하 30도, 물 뿌리면 바로 얼어버릴 추위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눈썹에 서리가 끼었고 안경에 서린 김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철원군의 최저 기온은 영하 22.1도까지 떨어졌고 홍천도 영하 23.7도를 기록했습니다. 초속 7에서 8m의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전 10시 현재 이곳의 온도는 영하 13도인데요. 분무기로 물을 뿌려보니 불과 몇 초 만에 얼어버렸습니다. 계단이 올려놓은 수건에 물을 뿌려보니 얼마 안 돼 수건이 계단 모양으로 딱딱하게 얼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 종일 장작을 떼며 추위를 달래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두부 장사를 하는데 두부가 수도가 다 얼었어요. 커피버트 저물을 해가지고 그 물을 뿌려서 녹여서 그렇게 했어요. 엄청 추워가 다 얼었어, 수도가. 호수까지. 추운 날씨에 거리엔 인적도 뚝 끊겼습니다.
계속 이렇게 추워지면은 마을 자체 어르신들이 거동하기가 불편하니까 다 집 안에만 계시고 이렇게 외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파의 위력에 남부지방도 얼어붙었습니다. 최강기온이 영하 14.5도까지 떨어진 부산에선 파도로 밀려온 바닷물까지 얼어붙었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이 한파특보를 운영한 1964년 이후 제주에 한파경보가 발효된 건 57년 만에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줄지어 찾아오는 시민들을 보면 쉴 수 없는 사람, 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 의료진들입니다. 난로와 핫팩으로 버텨보지만 이 비닐 방호복 속으로 침투하는 찬바람은 매섭기만 합니다. 구자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두꺼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검사를 받으러 검사소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반면 검사를 하는 의료진은 얇은 흰색 방호복 차림입니다. 난로 앞에서 언손을 녹이고 곳곳에 발열팩을 붙였지만 추위를 막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지난 여름 찜통 더위에 시달렸던 의료진들은 이제 혹한의 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큰 사이즈의 방호복을 입어보고 있는데요. 추위를 막을 외투를 입은 상태에선 방호복 안에 상반신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발열조끼도 있고 핫팩, 그다음에 발팩, 손팩도 다 이용하고 있는데 많이 추워요. 재질이 얇아서 저희가 속에 두꺼운 옷을 못 입어요. 오후 시간인데도 검사소가 마련된 천막 안 온도는 영상 2도에 불과합니다. 천막 정면이 개방돼 있는 탓에 난로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의료진은 천막 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손 소독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손이 진짜 너무 10분만 지나 너무 얼어버릴 것 같아요. 네, 검사 채취하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긴 해요. 한파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내일부터 나흘간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시간을 4시간 단축하기로 한 상황. 의료진들은 시민들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팁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줄 서 계시는 모습을 볼 때 속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란 한국 선박 납포 사태 관련 뉴스로 넘어갑니다. 채널A 측이 주한 이란 대사관에 우리 선박이 납포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란 측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술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금 7조 6천억 원이 진짜 이유라는 해석이 유력하죠. 한미 두 나라는 이 돈의 일부로 코로나 백신을 구매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이란 측은 한국 선박이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 내에 동결된 70억 달러, 7조 6천억 원을 노린 인질극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한미는 국내에 동결된 이란의 자산으로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란의 백신을 대신 구매해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액수는 많지 않지만 한 1,000만 달러 이상 그 대금으로 의료품을 사가지고 이란에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외교부는 오늘 아프리카 중동 국장 등 실무 대표단을 오는 10일 최종건 1차관을 보낼 예정인데 이란 측은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 외교적 방문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묶여있는 70억 달러는 미국을 제외하곤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10년 넘게 묶어놓고 이란과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이번 납포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제적인 명분도 있고 인도적인 조치고 미국의 제재에서도 제외될 수 있으니까 우리 쪽에 제의하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법적 대응으로 갈 경우 납포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결국 이란이 한국을 지렛대 삼아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체결한 이란 핵 합의를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깼고
지금까지 기조대로라면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는 계속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사이에 낀 우리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활주로에 드론 수백 대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란군은 어제부터 이틀간 중북부 셈난주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드론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연초 전략폭격기 B-52 2대를 걸프 해역에 출격시키고 귀환하려던 항공모함까지 이란 근처에 배치하기로 계획을 바꾸자 이란도 반격에 나선 겁니다. 한국 선박을 납포한 날엔 이란 핵합의에서 규정한 우라늄 농축 제한 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 رو راه بیاندازیم و انشالله هر ساعتی یه چیز حدود بین 17 حد اکثر تا 20 گرم میتونیم هر ساعتی. 결국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한국 선박이 납포된 건 미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rying to toe the line with its main ally, the US, but of course it does have commercial interests with Iran. South Korea is in a tricky position. 이런 시점에서 미국은 대이란 추가 경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의 철강 금속 제조업체 12곳과 해외 판매 대행사 3곳 등 15곳의 이란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벌써 몇 년째 그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중간에 껴서 지금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됐. 임기를 2주 남긴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가 이란을 더 자극해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을 어렵게 만들 경우 우리 정부의 대처도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체육관에 이어 카페, 노래방, 강화된 거리두기를 견디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집단 행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이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이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즉각 해제하라! 코인 노래방 업주들이 노래 반주기를 집어 던집니다. 기계에 신곡을 넣을 돈조차 없으니 차라리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코인 노래방은 지난 5월부터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업 정지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17일 이후부턴 무조건 영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출을 다 갚기도 전에 코로나 전쟁 최전방에 내몰린 1년간 수천만 원의 빚이 더 쌓여 이자와 함께 불어나고 있습니다. 실내 영업이 금지된 카페 업주들도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밤 9시까지 실내 영업이 가능한 식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란 겁니다. 형평성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식당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할 테니 같은 조건을 적용해달라. 필라테스와 체육관 운영자들은 죄수복 차림으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정부가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며 실내 체육관 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걸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업종 차별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정책을 제시하라. 불만이 확산되자 정부는 방역 지침 기준에 대해 보완에 나서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벼랑 끝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대거 방역 수칙을 어기는 최악의 사태가 오기 전에 숨통을 트여주는 정책상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사람도 아니어서 교정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어제 새벽 1시쯤.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A씨는 과밀 상태 해소를 위해 전날 천안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남부교도소에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옮겨진 수용자 18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지만 기존 남부교도소 수용자의 확진은 A씨가 처음입니다. 교정당국은 A씨 확진이 동부구치소와 관련 있는지 남부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와 밀접 접촉이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다만 천안교도소에서는 대기 장소인 1인실에서 혼자 지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동부구치소와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A씨는 남부교도소에 자체 감염 사례가 됩니다. 앞서 서울구치소와 광주교도소에서도 자체 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남부교도소는 어제부터 수용자 1,200여 명과 직원 등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다른 교정시설도 전수검사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41개 교정시설도 조속히 검사할 예정입니다. 교정당국은 새로 지은 대구교도소를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없는 수용자들을 옮겨놓는 시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확진자 한 방에 8명 수용, 서신 외부 발송 금지. 부모님이 코로나 걸린지도 몰라요. 그동안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창밖으로 폭로한 메시지들입니다. 내부 관리 실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법무부나 구치소 측은 수용자들이 옮겨져 조사를 받던 검찰청에도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제때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구치소 담장을 넘어갈 뻔했던 겁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선검찰청에서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를 처음 파악한 건 지난달 19일. 교정당국의 1차 전수검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날입니다. 검찰은 동부구치소 확진자와 접촉한 검사나 수사관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확진자 명단을 요청했지만 당시 교정당국은 난색을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확진자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검찰 요청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검찰 직원의 추가 감염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차례 요청한 뒤에야 교정당국은 확진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나마 전체 명단은 아니었고 확진 수용자가 특정 검사실에 다녀간 걸로 보인다는 대략적인 정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교정당국은 이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정당국은 뒤늦게 수용자에게 매일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고 직원을 상대로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대응이 매우 부실했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을 업무상 과실과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일주일 뒤면 정인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양부모의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이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제출한 이 공소장 전문 내용을 채널A가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정인이가 입양된 지 4개월 뒤인 지난해 6월 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검찰이 밝혀낸 과학적 학대만 8차례나 됩니다. 정인이에겐 지옥과도 같았을 그 5개월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장하얀 기자입니다. 검찰이 양모 장모 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적시한 폭행 행위는 모두 8건. 정인이가 숨지기 직전 약 5개월 사이에 집중됐고 모두 집안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장 안전했어야 할 공간이 정인이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장소였던 겁니다. 지난해 6월 초에는 생후 11개월인 정인이의 왼쪽 어깨를 때려 뼈가 부러졌고 같은 달 17일 깁스를 한 어깨를 강하게 밀어 정인이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같은 달 오른쪽 허벅지와 옆구리를 때려 허벅지뼈와 갈비뼈도 부러뜨립니다. 정인이에 대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진 9월부터는 폭행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4차부터 7차까지의 폭행에서는 뒷머리와 팔뼈, 왼쪽과 오른쪽 갈비뼈도 골절됐습니다. 이때 폭행은 옷을 벗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등과 배 부위에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3일 검찰은 오전 9시 1분부터 폭행이 시작됐고 10시 15분까지 1시간 넘게 학대가 이루어졌다고 적시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췌장이 절단되고 뱃속에서는 광범위하게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와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시각은 이날 오후 6시 40분경이었습니다.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아동학대 치사 이런 과실의 문제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는 최소한 있었다고 보는 게 훨씬 상식에 맞는 거죠. 장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정인이가 받은 상처는 몸에 난 것만이 아닙니다. 양부모는 아직 돌도 안 된 정인이를 수시로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는데요. 그 시간이 모두 26시간에 달합니다. 이 주민들은 정인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며 그게 신호는 아니었는지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검찰은 양부모가 정인이를
짐 다루듯이 했다고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김재혁 기자입니다. 정인이가 처음 방치된 건 입양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3월 5일. 이날 생후 8개월인 정인이는 아무도 없는 집에 4시간 가까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날을 포함해 최소 15차례, 짧게는 30분, 길게는 4시간 가까이 차량이나 집에 방치됐습니다. 양모장 씨는 정인이가 숨을 거둔 지난해 10월 13일에도 정인이를 집에 놔두고 친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오전 9시 정인이를 폭행했는데도 불안하거나 초조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아심리 전문가들은 당시 정인이가 정신적 포기 상태에 빠져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반응을. 불안할 때 울면 아니면 신호를 보내면 달래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 공소자료에는 양모가 정인이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주는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8월과 9월엔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하고 정인이를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올려놓거나 짐짝을 나르듯 잡고 엘리베이터에 타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분단위 시간까지 공소사실에 포함한 것은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웃들도 당시 정인이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아니 눈에 눈물이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도 보다가는 신이었었나? 그게 제일 머리에 남아요. 그 얼굴이. 그래서 더 힘들더라고요. 정인이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상처를 입은 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한파 속에서도 정인이가 안치된 추모공원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목사는 정인이 양부모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이 장례식 때 펑펑 울더니 이후에는 오지 않아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정인이가 안치된 추모공원. 꽃과 장난감, 간식을 든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삐뚤삐뚤 글씨로 써내려간 손편지도 놓였습니다. 부모를 따라온 또래 아이는 정인이 사진을 보며 손을 흔듭니다. 정인아, 네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힘들고 말도 못하고 아팠을 건데 이제는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놀아.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목사는 지난해 10월 양부모와 함께 장례를 치를 때만 해도 아동학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례 내내 양부모가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보통의 엄마 아빠들이 보이시는 슬픈 또 고통스러운 해안이 오고 가는 그런 장례의 장면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떠났는데도 양부모가 묘소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찾아온 것을 보지는 못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한번 그래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찾아오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2-3번 찾아왔었노라고. 목사는 정인이가 학대를 받다 숨졌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며 제2의 정인이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 처음 발생한 지난해 10월부터 취재해온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박 기자가 확인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면요, 양모가 정인이를 학대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이 검찰은 양모 장 씨가 양육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인이가 음식 투정이 심했고 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핑계를 댄 건데요. 특히 신고가 접수된 뒤엔 아동학대 의심을 받게 되자 어린이집 대신 집에서 정인이를 양육하게 되는데 이때 짜증과 분노가 커졌다는 겁니다. 네, 오늘 박 기자가 또 이 양부모 변호인도 만나고 왔는데 이 양부가 다음 주 재판을 앞두고 어제부터 좀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면서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부는 아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양육 가족에 대한 편견이다 이렇게 아내를 줄곧 옹호를 해왔는데요. 네. 이 양부 지방 모처에 있다가 어젯밤 갑자기 서울에 와서 변호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 안에 정인이를 혼자 두고 애가 우는데도 팔을 강하게 잡아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이 학대 사실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또 이 양모가 정인이에게 손을 대는 것도 일부는 알고 있었지만 당시엔 훈육 차원인 줄로만 알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한 충격과 실망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씩 내 마음이 약간씩 무너지는 단계에 계신다고. 하지만 양부의 이런 태도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부 역시 정인이에 대한 학대에 가담하거나 방임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성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인이를 마지막 사망으로 이르게 한 이 폭행에 대해서 양모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양모는 기본적으로 정인이를 때린 건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훈육 차원이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정인이가 숨진 데 대해 안타까워하고 반성문까지 쓰겠다 이런 입장인데 검찰이 공소장에 조목조목 포함시킨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라고 말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훈육 차원이었다. 자, 양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건 가능성이 있나요? 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와는 다르게 살인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양모는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려서 사망해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검찰은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서 공소사실을 변경할지 주목해봐야 합니다. 오늘 의사단체에서도 논문 등을 바탕으로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74쪽짜리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법원에는 시민들의 진정서와 이 꽃이 쇄도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재판이 열릴 법원 앞에는 양엄마의 엄중 처벌을 바란다는 조화가 줄줄이 배달되고 있고요. 또 진정서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재판부는 진정서를 입력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유무죄 판단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기자가 이제 3개월 동안 이 사건을 취재해 왔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만난 어린이집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한다고 신고를 했던 거였는데 오히려 정인이를 더 고통스럽게 한 건 아닌지 후회가 됐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이 신고 이후에 구조됐어야 할 정인이가 오히려 양모의 분노를 키워갖고 더한 폭력에 노출되게 만든 건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 정인이의 사망을 막지 못한 경찰에 대한 이 비판 여론이 거센데요. 오늘 사과도 이 우왕좌왕했다면서요. 예, 이 사건 발생부터 취재해온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허점은 물론이고요. 이 경찰 최고 책임자인 사과 역시도 말끔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이 경찰청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사과한다고 했다가 돌연 서면으로만 사과문을 내겠다 이렇게 번복을 했다가요. 기자단에서 항의를 하니까 오후 5시가 돼서 사과 발표를 했습니다. 담당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 양천 경찰서장을 파면하라는 국민청원도 20만 건 이상 동의를 받았죠. 이 경찰은 오늘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양천서장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정의나 미안해 챌린지 뒤에 붙는 말이 우리가 바꿀게인데요. 저희도 책임의식을 갖고 아동학대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이 주 원내대표 구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사면 결단을 압박했는데요. 찬반 여론이 팽팽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결단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회에서 만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반성을 조건으로 내거는 탓에 수모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제기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사과가 필요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불편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면은 또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관한이기 때문에 이 일로 서로가 불편해지는 일이 없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유 실장은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대답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 때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합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사면에 대한 찬성은 47.7%였고
반대는 48%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보수층에선 사면 찬성이, 진보층에선 사면 반대 의견이 우세했지만 중도층에서는 찬성이 51%, 반대 43.5%로 오차범위 내에서 양분됐습니다. 결국 중도층의 여론 추이가 향후 사면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이낙연, 이재명, 여권의 두 차기 대선 주자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충돌은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를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한 TV 토론회에서 통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높은 가치는 합의를 지키고 위반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년 전에는 사면은 절대 없을 거라고 단언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그런 행위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지사는 새해 메시지로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주장하고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정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통합을 내세운 이낙연 대표와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조용한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또 큰 화합적인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정말 그 큰 결단이신데 코로나19가 전쟁 같은 서로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달 말에는 코로나19로 바뀐 환경에 맞는 새로운 복지체계 구상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도 강화합니다. 여권 두 대선 주자들의 가치와 정책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국민의힘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를 당원 투표가 아닌 100% 여론조사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여론조사만으로 뽑을 테니 당 안으로 들어오라는 압박이라는 분석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뽑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통화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처럼 인지도는 높지만 당내 기반이 없는 외부 인사가 입당해 경선을 치르더라도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외부 인사가 그 경선에 참여하려면 우리 당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입당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같이 경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론조사 100% 경선 룰을 확정하면서 외부 인사 입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측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입니다. 단일화 방안 논의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반면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은 역선택 방지책만 마련된다면 여론조사 100%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만으로 후보 단일화를 한 것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처음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입양 부모는 뭐가 아닐까요? 범죄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입양아동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비판한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든 입양 부모가 범죄인이라는 무서운 편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은 이 본질은 학대이지 입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인이 묘소를 찾은 김 의원을 만나서 김 의원의 생각을 더 들어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이거는 입양의 문제가 아닌데 본질을 왜곡시키고 계시니까 사실 화가 나요. 대통령 발언이 입양 부모는 문제가 있을 거라는 낙인을 찍은 거라는 건데요.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학대 신고를 받고도 아이를 분리할 기회를 놓친 국가 시스템 붕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대는 숨은 범죄거든요. 가족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외부에서 알기가 힘듭니다. 경찰은 제가 볼 때는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김미애 의원, 본인이 입양 자식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죠. 네, 갓난아기 때 입양한 딸과 조카를 키우는 싱글맘인데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권을 줘서 경찰 수준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김 의원은 정인이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인이의 뜻은 뭘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천사로 왔구나.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러지 못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천사구나. 입양이냐 친생이냐 차이는 내가 배 아파서 낳았냐 아니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 말이 인상 깊네요.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사과 총리. 정세균 총리 앞에 왜 사과가 붙은 건가요? 사과를 너무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정 총리가 다음 주면 취임 1주년을 맞는데요. 1년 동안 사과를 25번이나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저렇게 많이 했었나요? 네. 최근에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보다도 먼저 총리가 사과했는데요. 왜 이렇게 사과 많이 하냐고 물었더니 정 총리 측은 사과를 안 하는 다른 정치인들이 문제지 많이 하는 게 문제냐고 되물었습니다.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의도도 있겠죠. 그런데 네. 이 본인이 대선 출마 의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육선 국회의원의 국회의장, 그리고 당대표까지 스펙 왕이지만 아직까지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대선을 출마하려면 조만간 총리 사의를 표명할 수도 있겠네요. 네, 코로나 방역과 백신 때문에 당장은 총리로서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요. 4월 보궐선거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했다면 사과에 인색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사과할 일을 안 만드는 게 더 좋죠. 네, 그래서 오늘의 열왕야랑은 사과 말고로 정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매일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코스피가 오늘은 처음으로 장중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역시 동학개미의 힘이 컸습니다. 증시 과열이냐 아니냐 분석은 엇갈립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2.36포인트 내린 2,968.21에 마감했습니다. 비록 종가는 하락했지만 장중 한때는 3,000선 고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3,000을 넘은 건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007년 7월 2,000을 넘은 뒤 13년 5개월 만입니다. 코스피가 2,000을 넘었을 땐 철강과 금융업종이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산업 등이 랠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증시 상승세에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의 역할이 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을 팔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2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이나 이런 쪽보다는 주식 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할 예정이고요. 주식 투자를 위해 개인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은 19조 원을 넘어 1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 이른바 B2가 확산되는 가운데 증시 과열에 대한 경계감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열된 양상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진짜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옥석은 가려지지 않을까. 실적이 전망치를 쫓아가지 못할 경우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정부가 임대차 보호법을 도입한 지 반년 만에 서울 전셋값이 1억 원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까지 덩달아 급등했습니다. 이사철인 올봄 전세 대란이 예상됩니다. 박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의 전용 면적 18제곱미터 빌라 원룸 전셋값은 2억 9천만 원. 1년 새 1억 원 가까이 올랐지만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줄을 섰습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2억 9천이면 출원됐거든요. 지금 전셋값이 워낙 오르고 이번 주말 되면은 이게 3억 넘어가는 거 몇 개 빼놓고 이거 나갈 거예요 아마. 지난해 12월 전국 빌라의 전세가는 0.18% 올랐는데 이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7년 전 1억 4천만 원으로 소형 빌라 전세를 구했던 40대 이모 씨는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빌라 사는 이유의 가장 큰 게 저렴한 데서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한 3억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살만한 그런 빌라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 6,702만 원으로 지난 7월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5개월 만에 약 1억 원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전셋값이 뛰자 저렴한 빌라로 수요가 몰렸고 이제 빌라 전셋값마저 덩달아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은 설 연휴 전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거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는 당장 들어갈 집이 있지 않으면 시장이 안정화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공급 계획만 가지고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돼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대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문자 발송이 시작됐죠. 그런데 정부가 재난지원금 신청을 도와준다는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어디까지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최근 시민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연결되는 링크나 또 휴대전화 번호를 첨부해놨습니다. 팩트맨이 확인해봤습니다. 증명사진을 프로필에 걸어놓고 정부 24시 재난지원금 센터라고 소개하는 남성. 3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며 접수를 대신 도와줄 테니 서류를 작성해 보내라고 합니다. 대화창을 통해 받은 실제 서류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서 제목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 계좌번호를 적는 안까지 실제 신청서와 흡사하죠. 자세히 볼까요? 재난지원금 글자, 첫 줄은 붉은 검은색인데 바로 아래 글씨체와 서로 다르죠. 신청서 하단을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 대신 재난동부 장관이라는 엉뚱한 직함이 적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해보니 SNS를 통한 24시 지원센터는 없고 개인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빼내는 스미싱 사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정상적인 재난지원금 안내에는 SNS 대화방 링크 등이 첨부되지 않습니다.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수상한 링크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SNS 등을 통한 대리 신청도 받지 않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증을 거친 뒤 신청을 하거나 고용센터를 찾아야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확인되지 않은 번호 대신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만문이 바랍니다.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8차 당대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7,000명 가까이 모였는데 마스크는 아무도 안 썼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검은색 벤츠 리무진에서 인민복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립니다. 노동당 8차 대회가 열리는 4.25 문화회관 복도에는 큼직한 김 위원장의 사진들이 줄줄이 걸렸습니다. 방역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듯 주석당과 대회장을 가득 채운 7,000명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엄청나게라는 수식어까지 붙여 경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경제 실패를 현장 간부들의 책임으로 돌리며 대대적인 처벌도 예고했습니다. 당적 지도에서의 결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진상을 빠개놓고 투시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41만 원, 남한의 27분의 1 수준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도 격차는 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고난행군기 때 경제성장률 최악이 마이너스 6.5%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 8월 수해 전에 예측한 바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8%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난행군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죠. 대외 집행부 4분의 3이 물갈이된 가운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주석단 둘째 줄에 앉아 정치국위원회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개회사의 핵과 미사일 개발 성과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혹한의 날씨 속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와 관련해 극단적인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는 병원에 데려오지 말라는 겁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쉴 새 없이 구조 요청이 쏟아지는 LA 카운티의 응급의료 서비스국. 곧바로 보낼 구급차가 없어 이송 작업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It's just call after call after call. The amount of 911 calls we receive and send our ambulances to is just out of control. 중환자들을 더 이상 수용할 병상마저 없어 의료 체계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라는 당국의 지침까지 내려졌습니다. We're trying to encourage people to not call 911 unless they really need to. 병원마다 폐질환인 코로나19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국은 산소 포화도 90% 이하인 위급 환자에게만 산소호흡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의심 환자도 급증하자 LA 최대 검사소가 된 다저스 스타디움은 규모를 3배로 늘렸습니다. 야간까지 차량 연결이 빼곡히 이어질 정도로 검사 인력이 부족해지자 자가진단 키트 자판기도 등장했습니다. 20th time since I've been here. I'm not lying. We get tested every week.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정작 15분에 1명씩 사망자가 나올 만큼 현실은 암울합니다. 이젠 살려야 할 환자를 선별해야 할 정도로 전시체제가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아이를 셋 낳으면 1억 원을 준다. 신혼부부에게는 솔깃한 제안이겠죠. 경남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1억 원을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 결혼을 하면 1억 원을 대출해주고 1명을 낳으면 이자 면제, 2명을 낳으면 원금의 30% 탕감, 3명을 낳으면 1억 원 전액을 탕감해준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지자체에서 출산율 높이려고 이런 사업까지 하나 싶죠. 그런데 서울시가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에게 제공한 정보가 논란입니다.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임신 말기 행동 요령이라는데 출산하러 가기 전에 남편 밑반찬을 챙기라는 내용, 집안일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하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녀 차별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힘든 집안일까지 강요하는 내용이라 논란이 커졌습니다. 서울시는 결국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진행되는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치러 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골프 리조트를 찾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백악관은 부인했습니다만 아직 이날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전역을 봉쇄한 상태인데요. Coming to play golf is not what I would consider to be an essential purpose.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가능성을 스코틀랜드에서 미리 차단해버렸네요. 샌디에이고 구단이 김하성의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고등학교 기록까지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여러 팀 중에서도 샌디에이고를 택한 데에는 대선배 박찬호의 공이 컸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김하성이 미국 현지 언론까지 참여한 첫 기자회견에서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팀 우승이고요. 신인왕을 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반가운 소식은 김하성의 포지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샌디에이고 내야에 거물급 선수가 많아 외야로 밀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일단 사라진 겁니다.
익숙한 포지션을 맡게 되면 빅리그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대 424억 원의 계약이 아깝지 않도록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From a player, I think we've seen him dating back to really the 18U, the World Championship team. Feels like he's got the physical components to make the adjustments, which is bat speed and the ability to recognize pitches, and was able to do that. 대선배 박찬호는 이번 계약의 숨은 조력자였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첫 한국인 선수이자 특별 고문인 박찬호는 김하성의 계약 과정에도 참여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김하성의 첫 인터뷰도 함께하며 애정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계속되는 북극발 한파가 인천의 한 갯벌까지 이렇게 꽁꽁 얼렸습니다. 동장군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생소한 풍경인데요. 지금 한파특보 상황을 한번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고요. 제주에는 무려 57년 만에 첫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제주 한라산에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고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이하를 맴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폭설에도 대비가 필요한데요. 우선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50cm 이상, 호남 서부에는 30cm 이상, 호남과 서해안, 제주에는 5에서 20cm가 더 오겠고 내륙 지역에도 1에서 10cm의 눈이 쌓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골목길의 이면도로 등 빙판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시가 3년 만에 수도계량기 동파 심각 단계를 내일 발령할 전망인데요. 4단계 동파 예보제 중 최고 단계입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에 절정에 달하겠고 서해안 지역의 눈은 다음 주 초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서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추위뿐 아니라 미끄러운 출근길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